오늘 현장 검증은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검증되는 사실관계 및 내용들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시에 반영될 것이므로 김문태 서울구치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현장 검증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관련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자료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보안 유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 검증은 요건 결정을 아직 안 됐는데요. 전체 의원님들이 하실지 몇 분만 하실지는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있었나요? 안 왔죠? 네. 하나의 의견은 저와 간사 세 분만 들어가서 보자. 이런 안이 하나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또 세 명이 보는 것이 밖에 알려지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가 다 보자. 이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체 의원님들이 그냥 같이 다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장 보고시에 PPT 자료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구치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증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검증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요. 우리 구치소장님께서 먼저 그래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환영의 인사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현장 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자료 검증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향에 다녀오신 우리 정청래 친구랑 네. 잠깐만요. 이제 시작할게요. 당원이 최고다. 대망의 10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백청래 선생님. 전청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 최고위원 정청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 최고위원 현 법사위원장 나오셨고요. 이 전 방송이랑 연결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오늘 이슈랑 아무 상관없이 궁금해서요. 그 박정희 광장에 정자를 J를 쓰느냐 CH를 쓰느냐 이걸로 논란이 붙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정청래예요. 네. 정청래는 J입니다. J로 쓰실 것 같고 네. 청은 그럼 C로 쓸 거 아니에요. 청은 CH.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네. 박청희는 뭐야? 근데 왜 그게 어디서 논란이 불거졌습니까? 박정희가 자기를 박청희로 썼었다는데 홍준표가 박정희 J로 썼다고 논란이 붙은 거예요. 아, 근데 지읒과 치읓이 같이 쓰는 분은 어떤가? J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J로 쓰는 게 맞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고향 갔다 오신 서울구치소에 계셨기 때문에 네. 친정에 오랜만에 가시니까 어떠세요? 35년 만에 갔는데요. 아.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태 때 입구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지팡이 잡고 걸어 나오는 아이고 씨. 또 옛날 생각나네. 안쪽 있잖아요. 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치소장이 있는 방에 대기실 만들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 네. 모델 네. 이따가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링크 있어요. 가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 정청래 의원 후원은 오늘 마감합시다. 농협 301-0173-2305-71 정청래 의원에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따 자다가 일어나고 저걸 외워요. 제가 하도 읽어드려가지고. 그 정청래 후원금이 빨리 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에요.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낙수 효과. 네. 차지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900 얼마? 그건 지금 해도 되겠네. 지금 해도 되겠어요. 저 정청래 최고위원 그만둔 기념으로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최고위원 2년 동안 혼줄을 못 냈기 때문에 예. 에라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돈줄이라도 내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가 시작됐는데 야 이게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를 일단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의원 안 나오니까 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뭐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뭘요? 그랬더니 월수금날 최고위원 듣는 재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새날 들으세요. 잘했다 잘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은 대표부터 뭐 원내대표, 수석 최고 이렇게 쭉 배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도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청래 수석 최고한테 듣고 싶은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물론 대표나 원내대표도 뭐 다른 의미에서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청래 자리는 정청래만이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알고는 있었는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서울구치소 갔다 오면서 최고위원 발언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듣고 이제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퍼스널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김민석 의원 18년 동안 낭인 생활했다잖아요. 2002년도에 후보 단일화 정몽준 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민석을 다시 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전당대회 중에 당시 노사모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할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래서 22년 전 일이지만 그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 하다가 탈당하고 안철수 쪽에 붙었다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억한 사람들이 이현주를 용서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근데 그것도 다 없었던 일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병주, 한준호 또 한 명이 누구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좀 비교적 짧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5, 6년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시대 정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둘째치고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2020년 동안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도 하고 이명박 때 얘기도 하고 쭉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발언을 좀 간간히 많이 했어요. 난 했는데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것보다는 당장 급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이런 부분 현재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김민석 의원이 이제 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높이 평가하고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선거를 치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지나온 민주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좀 경험이 없다면 좀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맞죠. 좀 존중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지를 남기셨어. 정권 탈환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 내가 최고위원일 때는 대통령 못 만들었지만 네. 다음번에는 꼭 만들어달라. 뭔가 뭉클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당연한 질문인데 왜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당내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1인 1표 이것이 아직 과제로 남았는데 그거 해결해 달라 그런 거고 이번 2기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2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년 후까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경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선거일 때 이 지도부가 그때까지 임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선 준비는 이 지도부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임기를 다 못 채울 거다. 대선 나가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윤석열 임기는 지금 5년 못 채운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가지고 뭔가 마음이 막 흥분돼요 지금. 아니 5년을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기 지도부의 이재명 대표 임기는 2년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 근데 저는 이렇게는 보거든요. 어쩌면 수석 최고는 주연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대표가 주연이니까. 네. 대표의 좀 뭐랄까 좀 덜 채워지는 지점들을 채워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아야 되고 대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는 대표를 어떨 때는 그 자리를 맡기도 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석 최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정청래 의원은 약간 낭징 지추 스타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맞는 굉장히 역할을 한 것 같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2년 동안 대표한테 처해진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었잖아요. 막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뭐 비대위를 뭐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석 최고가 딱 막아서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 큰 동의 없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태를 제외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누가 수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 좌우했다고 보거든요. 뭐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전당대회도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까 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원 당규상 공천 불만이나 경선 불만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10년간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지 않고 구속 나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국회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벌어졌던 20년의 역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 조언을 해야 되거든요. 아, 대표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그래도 역사는 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역사죠. 이제 지나가니까 85.4% 득표율. 네. 이거는 왜 민주당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1955년부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뿌리는 평화민주당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민당도 있었고요. 그 85년 신민당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민한당이 대체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져 나와서 평화민주당, 평민당, 또 통일민주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뿌리로 가면 뭐 장면, 신익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계열이 떨어져 나간 거고 그 맥을 쭉 이은 거 보면 1955년도부터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세력으로만 놓고 보면 통일민주당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네. 사실은 이 정당에서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네네. 그분보다 이게 지금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는 거잖아요. 85.4%.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라이벌 아닌 라이벌은 정대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얻으면 20% 정도, 네, 그 정도. 그렇게 기억나는 것 근데 같은데. 85.4%면 이거는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에요? 민주당 생긴 이래 최고의 득표율이고요. 저는 88.88%를 예언을 했었는데 살짝 빗나갔어. 살짝 빗나갔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더라고. 어쩌보면은 네. 아 그러네요. 네. 맞은 걸로 해주시고요. 네. 맞았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77.77% 얻었잖아요. 네. 이번에 플러스 7.7%가 상승됐어요. 아 그거 아까 댓글창에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또 그걸 계산하고 있어 사람. 네, 그러니까 다 7이야 지금. 그래서 85.4야. 아 그때 77.77 됐을 때 네. 이거 뭔가 굉장히 좋은 징조다 네, 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일기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85.4% 지지율이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던 열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좌우당간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보통 비주류 같은 경우도 20-30%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85.4%면 15% 정도가 안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대의원 있잖아요. 대의원 14%밖에 안 되는 그 대의원에서 득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만약에 대의원 저번하고 똑같이 갔으면 훨씬 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래요.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15%는 항상 비주류가 존재한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왜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윤석열 지지율 그 콘크리트 지지율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김두관 후보가 지지율 가지고 왜 이런 지지율이 나오냐 했는데 오늘 지지율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사방송에서 이미 했는데 보람 PD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 가지고 좀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 얘기한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여론조사 콧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 있어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할 때 조금 높게 나오는 거는 인용을 하고 네. 민주당이 좀 잘 나오는 건 인용을 안 하고
이 상태로 가는 건 좀 원당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소재거리로 이제 지지율을 얘기한 건데 오늘 지지율 가지고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이것도 시대 정신인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자. 근데 이게 아무 맥락 없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인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능력들이 또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네. 요게 시너지를 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면 진영 내에서의 대세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깨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지경이 이제 됐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끔 귓속말을 그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를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만 지금 아직 안 됐지 그 과정은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김대중 대통령 버금가는 그런 탄압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걸 견디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지도자로 우뚝 선 거죠 지금. 그리고 시대의 아이콘으로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당대회 보면서 뭐 투표율이 낮네 해도 사실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모든 당원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과 대항하는데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서 전당대회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즐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도 사실 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본인이 전당대회 하실 때도 그래도 주류 비주류가 지지가 볶았잖아요. 2년 전에는 어쨌든 뭐 표현하고 싶지 않고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비명이 있었죠. 4대4 정도로. 네, 근데 후보가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때부터 생긴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후보끼리 서로 비난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문화로 좀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 지도부보다는 2년 전 지도부 가 같은 경우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뭐 아껴주고 서로 또 지지를 호소해주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때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어쨌든 후보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언론들이 가십으로 쓰는 갈등만 막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왔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작은 보람이 있는 것은 저희가 무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박수 쳐주고. 원래는 저희가 저희를 불러 올리고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멘트를 받고 당원들이 저희들한테 꽃다발을 갖다 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꽃다발을 신임 지도부한테 주는 거였어요. 근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꽃다발을 받기 전에 저희가 그냥 들고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들고 올라가서 박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에게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해 주는 거였거든요. 물려주는 거네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임 지도부가 있을 때 전임 지도부가 무대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전통이 계속 만들어지고 네네. 있네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는 대표를 그만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계속 연속성을 의미 부여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음 최고위원 선거는 여당이길 바랍니다. 아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최근에 광복절도 이 사이의 논란들을 보면 네. 못 견디겠다고 하는 분들이 날씨만큼이나 지금 힘든 거죠. 푹푹 찌는 날씨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번에 또 큰 교훈은 당원 비율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효능감이 더 늘었고 또 당원들의 이제 주체적인 참여 열기가 더 이제 높아질 거니까 앞으로 최고위원들도 이제 미리 이제 노파심에서 완전히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약간 삐끗한 발언을 하면 가차없이 또 최고위원들도 지도부도 우리가 뽑은 지도부지만 거기에 대한 메스도 가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어떤 논란에 있어갖고 방향을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누구나.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이런 게 저는 이 지도부는 그게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그걸 일극 체제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반대로 말하면 시대 정신에 대한 반동이거든요. 네. 무엇이 중요한디 이 타이틀 하나 속에 다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극 체제라고 저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단일 대오라고 얘기하죠. 맞죠. 원팀. 단일 대오. 근데 만약에 단일 대오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삐끗거리고 분열상 보이면 또 저 집 콩가루 집안이네. 이러면서 다극 체제네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일극인 게 더 낫다. 낫다 이거예요. 저는 다극 체제로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보다는 단일 대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당신 고생 많이 했고 지금 윤석열하고 싸울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 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가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무기가 더 중요해. 이런 이번 전당대회 결과다. 어쩌면 윤석열 나비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부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민주당을 바란다면 그때는 저는 여당 일대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존 개념으로 전당대 이전에는 정봉주가 떨어질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당원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당원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당원들의 평가고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것을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또 하나의 승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 정답. 네. 강선우 의원에게 어제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고생했어. 그런데 생각해봐. 사표인지 알면서 투표를 했잖아. 강선우 찍어준 사람들은. 5만 표 넘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선되라고 찍는 표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씨를 뿌려놓은 거다. 이거. 그게 정말 소중한 표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또한 전당대회는 1등과 꼴찌는 기억한다. 6, 7등은 기억 잘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선우에게 물을 주자. 씨앗을 뿌려주자 하고 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진정성 있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유세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는 큰절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큰절을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선우 의원이 글을 썼어요. 봤습니다. 네, 봤는데 엄청난 댓글과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죠. 일관된 모습으로 네. 최선을 다하면 꼴찌라도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 전당대회 네, 그렇습니다. 였어야 하는 거죠. 네. 예. 야, 그러면은 이제 왜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밖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포함 네. 새 지도부에 바라는 점 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썸네일이 신임 지도부 정청래처럼만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저거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청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처럼 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에이, 아니 그래서 자랑인데. 아니 자랑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주문하는 것보다는 김민석은 김민석답게 답게. 아, 전현희는 전현희답게 한준호는 한준호답게 김병주는 김병주답게 이현주는 이현주답게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저 의원님을 뭐 좀 매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2년 동안 고생도 했고 최근에 법사위원장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어서 사기를 북돋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아니 거지. 저로서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모두 발언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면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평가하게 될까 봐? 네, 평가하게 될까 봐.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데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서구울구치소 갔다 오다가 한 2시쯤 그때 봤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뭐 부족하다 뭐
넘친다 이러는 걸 떠나서 네. 제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내가 얘기를 떠났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면 그 시간 되면 뭐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면 거리 가야 될 것 같고 하는 이제 그 습관들이 이제 없애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 할 때 발언들을 다 하는 기억 못 하는데 장면을 보면 다 기억할 것 같은 게 저도 2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는 못했어요. 대표하고 정청래 최고는 거의 대부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 지키는 부분, 민주당 다운 이야기, 윤석열 때리는 이야기, 요 메시지들을 내면서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정청래 최고의 발언이 중도층한테서 그러니까 막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메시지 내용 중에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생, 경제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건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괜히 대표 흉내 내고 뭐 큰 정치인 뭐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걸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대표한테 일임을 하고 대표의 메시지로 간결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굳은 일, 굳은 내용, 좀 험한 일, 험한 내용, 험한 말 이런 거 위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주로 윤석열 공격하는 얘기,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얘기, 그리고 때로는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뭐 권리당원 좀 비율 높이는 거, 전당대회 룰 바꾸자,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사수하자 이런 얘기. 대표가 본인이 말하기 거시기 한 것들.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네. 그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2년은 정청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비주류로서 그냥 좀 선명한 발언하는 정청래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딱 자기 포지션을 아는 사람. 여기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고마움을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도 이제 제가 계속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포지션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객관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내가 최고위원이지 대표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최고위원이지 원내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좀 갈피를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이제 최고위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아직도 정청래한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법사위원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다시 되는 네. 디졸브되는 이 상황이 와서 자 어쨌건 여러분 그 댓글창에요. 저 이벤트 한번 할까요? 정청래 수고했다. 정청래 잘했다. 정청래 사랑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집에 들어가 주무실 때 그 메시지들이 쭉 올라오는 거 보면서 1번 하트. 좋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하트. 예. 자, 1번 하트도 괜찮고요. 1번 하트도 괜찮고.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저 서울구치소 이제 본인의 고향 갔다 오셨는데 네. 그 이야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김영철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들 보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역정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만 먼저 한번 해보고요. 지금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준 검사이기 때문에 주로는 청문회 탄핵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장시호라고 하는 피고인 피의자와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김건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고 저런 사적 관계 언론들은 그나마 다른 언론들은 사적 관계에 대한 가십성으로 좀 다루기 쉽지만 검사가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게 의혹이 허무맹랑한 거라면 민주당이 지금 뭐 헛발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의혹이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사 김영철 탄핵 조사 청문회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의 내용들 이제 의혹인 거죠. 그걸 이제 규명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아크로비스타 전세 문제를 이분이 다 수사를 한 거예요. 공교롭게 김영철 검사가 이게 이제 세 개가 있고 또 모해 위증 의혹. 모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함으로 그렇죠. 해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모해 위증 교사의 혐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 엄중한 처벌을 이제 받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그 외에 기자 뭐 봉지욱 기자나 강진구 기자 등이 나오긴 했지만 강진구 기자 나왔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장시호도 불출석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임은정 검사는 좀 발군이었다고 생각해요.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임은정 검사만 증인으로 나왔고 오후에 이제 정다은 증인 나왔고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시민보호 기자, 강진구 기자 이렇게 나와서 아 시민보였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조선일 뭐 조중동 이런 데에서는 뭐 맹탕 청문이나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싶을 테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국민의힘도 그러고 싶을 테지.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현희 의원 김건희 살인자 이 발언으로 다 도배를 해버려 가지고 실제로 정다은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은 다 묻힌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뉴스원에서만 본문으로만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뭐 증언 질의응답이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성 언론 많이 안 봅니다 요즘에. 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다운 증인의 증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고요. 정황 딱딱 들어맞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걸 다 지어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자체가 이게 뭐 이제 허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청문회가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크로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신을 갖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피고인과 상당히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이 있구나.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저거. 부적절한 사법거래 그래서 이제 정황. 오늘 같이 이제 새날 방송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죠.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탄핵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을 함으로써 전략 전술 포인트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참, 야, 임은정 검사는 그럼 안 되죠가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때리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파에 보면 죄수와 검사라는 2시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의 선수다. 그러면 주가 조작 수사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피의자를 데려다가 피의자를 수사관화 시켜서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것이 뉴스타파에 보도되거든요. 그게 이제 브로커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임은정 검사한테 질문했을 때 뭐 특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저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런 좀 말도 안 되는 검사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 일부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시거나 운전하게 되면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2시간짜리거든요. 그거 딱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김영일 검사 이야기 아니에요?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얘기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 하여튼 뭐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 아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검찰청 해체에 소스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아마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정권 바뀌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청 해체하는데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들은 실제로 범죄이기 때문에 다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처벌을 받아야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검사들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별건 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만 그런다면서요.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된다만 있지 하면 너 이렇게 처벌받는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쫙 찾아내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브라보. 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자 그럼 잠깐만 이제 저 구치소 가신 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전현희 의원 건 같은 경우도 전현희 의원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송석준인가요? 네. 민주당이 죽였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현희 의원에게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현희 의원 발언 중에 중단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전현희 의원도 이제 흥분 상태라서 제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양쪽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정회를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후로도 계속 싸움이 벌어졌더구만요. 그래서 그 오전에는 그 전현희 의원이 그 발언한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이 같이 일했던 직원이잖아요. 네. 근데 명품백 조사에 너무 압박이 심해갖고 돌아가신 것이 정설이에요. 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럼 본인이 아래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느끼는 거기에 대한 공감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다른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당신들이 죽인 거야 같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상태가 되면 참 힘들지 저도. 않을까. 네, 황당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이것과 무관하게 제가 전현희 의원한테 그 일이 이제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전현희 의원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14일이면 8월 18일 직전인데 법사위가 매우 전현희 의원한테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 구치소 가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검증을 했어요. 아까 동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일단 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갖고 이제 본인이 살다 나온 곳 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똑같습니다 시설은. 똑같아요? 네. 30몇 년 전이요? 그렇도 왜냐하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있잖아요. 그 서울구치소가 거기 있다가 옮겨가서 88년도에 그 개소를 했거든요. 그 직후에 제가 갔기 때문에 그 시설 그대로입니다. 금이 환영하신 거네요. 재소자인 정청래가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돼서 현장 검증을 갔어요. 요건 2인 전에 나와야 돼. 사실 그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전과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것들이.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사선에 법사위원장이 돼서 검증하러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일단 인간성이다. 네. 그건 민주화라고 하는 결과물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할 거고 들어갈 때 기분 묘하셨겠어요? 묘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피곤해서 좀 자다 갔어요. 근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많이 아는 거리야. 보니까 구치소 근처야. 거기 안양 쪽에 있나요? 의왕시. 의왕. 저희가 편지를 쓸 때 항상 서울구치소 편지 쓰면 아, 그렇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 18-1번지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에는 서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참 이런 게 묘하죠. 저를 두 번째 구속시킨 검사는 김학의 검사입니다. 그래요? 네. 야, 국민의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 네. 뭔가 느낌이 그 있다. 당시 이제 936호 검사였고 첫 번째 구속시킨 검사는 다른 검사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되니까 첫 번째 구속시킨 검사가 저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눈빛이 너무 정열적이어서 눈을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그래요. 검사인 나도. 제가 나빠져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피의자 조서를 꾸미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는 되겠네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때 김학의 검사는 그 후에 검찰의 동영상에도 판별이 안 되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국회의원 돼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신분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치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국사범이 25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방마다 라디오를 틀어줍니다. 노래도 틀어주고. 근데 왜 우리를 위한 노래와 방송은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 옥중 투쟁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차사 테이프, 1집 노차사 테이프를 갖다 주고 이것도 틀어줘라. 틀어줬어요? 틀어줬습니다. 오. 그래서 아침 이슬 사계 광야 이런 노래를 실제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틀어준 성함을 대면서 그분 아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그분 어느 교도소 소장까지 하고 퇴임했습니다. 그러죠. 여자분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다.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소장한테는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제가 징역 살기 이후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진짜 본론이 오늘 진짜 궁금한 네네.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 검증을 한 이유가 장시호가 정말 상식 밖의 횟수로 출정을 나갔단 말이에요. 네. 휴일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반 한 서너 번 나가는 휴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했고요. 그러니까 서너 번 나가도 될까 말까 출정을 뭐 몇십 회 이상 나갔다라고 그거를 검증하러 가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봤습니까? 오늘 보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있고 다른 의원들 다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51회 서울구치소, 50일에 네, 동부구치소 17회인가 이렇게 50 있어봐 68회인가 하여튼 50여 회. 그거는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기록이 허술한 게 이제 우리가 출정 기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용어도 잘못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저희 때는 검사가 부르면 수사를 위해 나가는 것은 검취라고 그랬습니다. 검취. 예, 검사 취조. 그리고 이제 법정에 나가는 게 출정이죠. 실질적인 의미의 출정이에요. 근데 그냥 다 통칭해서 일반화시켜서 출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구치소에서 몇 시에 나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 굉장히 허술하네요. 네. 검사가 10시까지 출정시키세요. 중앙지검에 그럼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 정당원 씨라고 그랬나요? 네. 그 양반이 하는 게 일요일 날인데 또 나갈 준비를 그건 하길래 저희가 메모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 확인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판이 2시에 있다. 2시까지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정시키세요. 그러면 2시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몇 시에 서울구치소를 떠났는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시호 정도가 막 50회 이상을 출정할 정도의 뭔 상황이 있었겠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조사 기록하고 이제 대조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불러놓고 1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11시간 이후에 조서를 꾸몄다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11시간 동안 뭐 했겠냐. 저희가 이런 질문 의혹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몇 시까지 데려달라만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러면 구치소에서 몇 시에 떠났느냐 이게 없어요 지금. 야, 일부러 숨긴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거예요? 시스템의 미비죠. 이 방식으로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변호인도 네. 없이. 변호인도 없이 불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유동규예요. 소위 출정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모의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예를 들면 검사가 2시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럼 2시에 그 기록만 있는 거예요.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데려달라고 해놓고 10시에 차 타고 나오면 그 시간 동안 빈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허술한 점이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법사위원들이 갔다 와서 했지만, 장시호 아들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다. 뭐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해놓고, 그날은 그럼 출정을 한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날 출정 기록은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기본적인 소스들을 이제 메모를 해온 거고 그걸 가지고 수사 기록, 조서 기록, 조사한 기록 그것까지 대조를 해서 그러면 조사 기록은 뭐냐면 몇 시에 조서를 시작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시작 지점. 그리고 몇 시에 마쳤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요. 저쪽에서는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각종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사실상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맹탕 청문회 이렇게 이제 프레임 만듭니다. 내용 볼 거 없어 나온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씩 지금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조각조각 많잖아요.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맹탕 청문회로 쓰는 언론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맹탕 언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맞죠. 취재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 조각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쪽에서 청문회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나온 사람만 갖고 뭔가를 파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저쪽 언론의 프레임대로 야 청문회 하면 뭐 하냐 밝혀지는 것도 없는데 엄청 많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숨기려는 자가 있고 그것을 밝히려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숨기려는 자 편보다는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정청래 최고가 확실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법조인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법조인 출신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거는 뭔가 어떤 그 유리천장이 있어 보이고요. 비법조인이 하는 거는 사실 법 만드는 사람도 법조인 아니에요? 국회 법조인들?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12년 만약에 했다고 쳐요. 법조 사륜, 12년 했으면 판사, 법 검사, 전문가지. 변호사, 구속자. 아니. 국회의원도 법 만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법조인이죠. 네. 12년 동안 근무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22대 빼고라도. 네. 그럼 법조인이지. 뭐 그 유상범이 또 생각나네. 저희는 이제 입법인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밝혀냈다기보다는 그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치소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잖아요. 법무부의 청이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에 먼저 보고를 할 거 아니냐. 보고했냐. 보고했다. 그리고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구치소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구치소장은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했는데 실제로 막은 것은 법무부라면 당신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근거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출을 한 걸 막은 것이 법무부냐. 조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도 조율한 거 아니냐. 뭐 통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구치소장이 책임을 면할 정도의 발언을 이끌어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구치소장은 사실상 인정한 거네요.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이야,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았다면 법무부에서 막은 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긴다고 되는 문제가 사실 아닐 텐데. 이런 거는요, 진짜로 예리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탁탁 있잖아요. 그 숨겨진 1인치를 살짝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땐 그 순간순간 머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네. 그 상대방의 말하는 것만 갖고 대응하면 안 되고 저 말을 왜 하지? 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지를 그렇습니다. 캐치해내야지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범인 치조하고 이러는 거.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검사했으면 족쳤을 거라고. 근데 그는 특수부 검사가 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나중에 문제되고 이것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면 당신이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한 거죠. 그런 그 기관장들이요. 꼭 윤석열 정권의 지지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회의 시작 전에 했습니다. 아, 이 정권 금방 끝난다. 그치. 이 정권이 당신의 허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야, 근데 저는 일단 재밌어지고요. 그러면 법사위 다음 공개 일정이 뭐예요? 이제 23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또 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김영철 청문회는 이제 했잖아요. 나머지 3명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정을 또 잡아야 돼. 강백신도 있고, 강백신, 어미준. 어미준도 있고, 예, 박성룡도 있고. 저쪽에서는 죽을라 그래요. 언론 헤드라인 보면은 청문회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그 죽겠는 건 윤석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라도 얻으면 얻은 거잖아요. 하루 종일 청문회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더딘 것 뿐이죠. 저쪽에서 돕질 않기 때문에. 보니까 보니까 내일은 마약 수사 청문회가 행안위에서 행안위에서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 모든 상임위가 인기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김문수 인사청문회 있죠. 그거 약간 좀 솔직히 말하면 약간 공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거기도 있고 저희도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저희 법사위에서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 법사위가요 해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개회 시간이 이제 지금 초창기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거의 뭐 월화수목금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후회하십니까? 그렇진 않고 1년만 해야 되겠다. 어차피 1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음에 오는 법사위원장 욕먹을 것 같아요. 정청래처럼 잘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끊고 맺는 거 딱딱딱딱 해주면서 그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드센 사람들 모여갖고 그거 쉽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 잡아가면서 딱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저는 재능처럼 봤거든요. 저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 결혼식 사회는 많이 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과방위 3차 청문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우리 방송 주요 시청자들은 그 50 청문회 5.18 청문회 해가지고 전두환 나오고 막 이런 청문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그 후에 이제 뭐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청문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정말 청문회가 많기는 많는데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요.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10분 퇴장 청문회 그때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50 청문회 이후에 이런 청문회 처음 봤다. 재밌었죠. 네. 그 유튜브 우리 같은 방송들이 실방수를 줄여버리는. 곽규택이는데 왜 풀어주신 거예요? 그 145조 2항의 발언권 중지는 당일에만 해당된다. 그래요?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나와 있습니다. 매일 해요. 뭐 매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국회법을 지켜야 되겠죠. 지가 뭔데? 야, 지가 뭔데는 공갈 발언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그 임팩트가 강했던 참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정말 사람들 너무한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을지훈련 기간에 청문회 중단해야 된다고. 힘드니까 그런 거죠. 기분 좋을 일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준비를 할 것도 없고 본인들은 준비를 안 하자니 그렇고 준비를 하자니 할 것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또 쉴드 치다가 또 욕 먹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니까 골프 3부 이야기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근데 그 미세하게 그런 느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법사위원들 몇 명 바뀌었잖아요. 네. 전 민주당이던 분도 거기 가셨고 이렇게 전라북도 쪽.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증인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장시호 관련한 증인들 보고 이야기 듣고 있으면 흔들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한동수 증인한테 뭐라 했다가 뭐 한동수 증인이 막 당했잖아요. 한동수 증인한테 감찰부장했던 분. 네, 그런 분은 당연히 당하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다가 보면 흔들리는 사람은 국민의힘 쪽 그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부끄럽기도 하고. 저 전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사위 해보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면 조금 덜한데 김건희를 비판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고. 사실입니까? 느낌이 그래요? 본인은 굉장히 가졌나 보죠. 그렇게 느낌을. 이 청문회는 뭘 캐내는 것도 그래서 뭐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런 것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맞죠. 네.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은 판단할 테니까 네, 아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네. 윤석열 발언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욕 나오는 발언인데 그걸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아 저건 대통령 부적합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통문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예민한 걸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에서 한번 답변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철호님 저기 글인데요. 쭉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거 올라와서 질문이 올라오는 걸 제가 무시하게 그래서 최순실 증인 나온다고 탄핵 무효 말 안 한다고 편지를 2통이나 감옥에서 했는데 그걸 굳이 증인 채택 안 하고 국힘에게 무슨 위증이냐는 조롱당하고 솔직히 진위가 궁금합니다. 탄핵 무효 어차피 불가능하고 박근혜 윤석열 싸움 붙일 뿐이지 않나요? 이게 대표님께 도움 되나요? 하셨고요. 내용 비슷해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 이번엔 증인이 안 나오면 나머지 3명도 아예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쓰셨고 태블릿 조작 관련 검사가 강백신, 김영철, 박주선, 한동훈, 윤석열입니다. 위증 교사인데 위증 사안이 뭐냐고 국힘이 조롱하나요? 위증 피해자 최순실 안 넣으면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태블릿 저번에 변희재 씨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각 의원실에서 이제 증인이나 출석 요구단을 명단을 쭉 합니다. 수십 명이 돼요. 거기서 이제 추리는 거거든요. 추려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을 증인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뭐 참고인했으면 좋겠다 쭉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에서 그걸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의원들끼리 취합을 해서 거기서 의원들에서 이렇게 이제 모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꼭 그게 싫어서도 아니고 네. 시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증인으로 명단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도 올리고 이제 그래서 또 증인 참고인 협상 과정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빼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프레임화 돼가지고 정청래가 태블릿 PC 관련한 증거 채택을 안 하려고 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방송 나오셔서 다 할 수 없는 말도 분명히 있고요. 과정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도 언론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스스로 제가 진영 방송이라고 규정을 먼저 내리고 방송했던 건 뭐냐면 일본 언론들은 가십거리 가져와서 재미만 추구하고 클릭수 추구하거든요. 진보 언론이라고 해도 이번 전당대회 때 누구누구 논란만 갖고 증폭시키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논란거리만 가져와서 그걸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제가 일본 기상언론이라고 하면 앵커로서 막 뭔가를 물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끌어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은 민주당과 의원님을 보호하는 게 더 먼저거든요. 그게 진영 방송이 해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최고위원이 2년 하면서 최고위원만 모여서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했어. 근데 결론이 안 났어. 근데 중간에 이게 언론에 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토론 과정인데 토론한 내용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심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직자가 누가 있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출하자고 했는데 색출은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법사위도 회의하는 과정에 결론과 무관하게 회의하는 과정이 몇 번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단속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기자들이 살짝 화장실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좀 심각성 같은 거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만 갖고 있는 네,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토론 과정이 나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결론 나면 그 결론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20년 정도 하면서 뭐 이러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구한 얘기 이런 것도 실제로 많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회고를 쓸 때 선별해서 맞아요. 그때 이랬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했노라 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회고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안지도 진짜 오래됐고 네. 이 정규 방송으로 지금 푸나님한테는 방송 끝나고 가끔 이야기 많이 하죠.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걸 다 지켜주더라고. 아니, 보안을. 그걸 방송으로 내지는 않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아는 것 중에 어떤 시점이 돼서 필요할 때 한두 개 꺼낼 수 있어요. 맥락 이해시켜줘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않겠는데 전화를 한 얘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곤란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진영 방송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가끔씩 이제 자기 클릭수를 위해서 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고 하나 이제 우리 이제 새날 시청자 분은 그런 분은 없으실 텐데 부탁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법사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어느 법사위원장보다 치열하게 1년 동안 할 테니 저를 좀 믿어주시고 또 우리 법사위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빼고 나면 스타급들도 많고 네, 내용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50 청문회 이후에 정말 제일 재밌는 청문회라고.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들이 선수 나이 불문하고 위원장의 뭐랄까 권위, 리더십 이런 걸 존중해 주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다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은 분담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의원이 좀 담당을 해줘. 아 이거는 어떤 의원이 좀 해줘. 그리고 요것은 불출석에 대한 고발장은 누가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장의 몫이거든요. 그런 거 진도 지휘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본인만 튀려고 막 뭔가를 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오합지졸 돼버리거든요. 네네. 속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네네. 자, 정청래 전 최고위원. 야 이게 며칠 상관으로 전자 붙이니까 아이도 어색해요. 저는 오늘 느낌이 확 오던데요. 거기를 못 갔어. 네. 못 가고 저는 서울구치소를 가야 돼. 분명 이재명 대표는 그 입장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아닌 단 사람이 있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놀란 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과방위원장을 할 때 간사가 조승래 의원이었어요. 대전 유성에. 근데 그때 모든 걸 떠나서 유능했어요. 그리고 뚝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 회의나 뭐 식사하고 뭐 이럴 때 대표님 조승래 간사 좀 언젠가는 좀 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과방위원회 같이 했던 게 박찬대, 장경태, 고민정 다 있잖아요. 그때 조승래 간사 괜찮지 않았어? 잘했지 않았어? 뭐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너 번. 근데 그걸 귀담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수석 대변인을 오늘 임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캐치가 빠르. 예. 네. 그래서 기름종이에 써놓는 것 같아. 조승래. 그래서 제가 써야지. 그래서 오늘 조승래 신임 수석 대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어떻게 하다 나를 임명했대요?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과방이 그때 같이 했잖아. 그래서 대표한테
수시로 그 얘기했어. 조승래 간사 유능하다고. 근데 나도 오늘 깜짝 놀랐다야. 그랬더니 조승래 간사가 좀 감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오늘 시사방송에 했던 이야기인데 궁금증이요. 지금 현재 친명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쓰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전체로는 보면 통합의 의미에서라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친명이야 이런 사람을 쓰기보다는 고루 등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요. 친명이 원래부터 친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친명 이미지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조승래 신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표 옆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거지 비명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 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원래부터 가까웠던 분들이 약간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 면모를 옆에서 좀 보고 느껴서 그걸 또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뭐 목숨 걸어라가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 싸워 이겨라 뭐 이런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TV 가보면 저희 일기 지도부가 그동안 소회를 밝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편집 영상. 네. 거기 고민정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많이 듣는 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이럴 때 안 계실 때 자기는 오히려 힘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박찬대 최고 얘기 저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당대회 중에 그거 촬영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6분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 풀 영상을 다 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일기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느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랑 같이 회의를 하거나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겉에서 보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따뜻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약간 개구장이 같은 느낌도 네, 좀 그렇습니다. 있고. 낄낄낄도 많이 하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한경님, 참사람님, 그다음 모기범님, 잭송 CHF님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청래 철원만 물론 뭐 오늘 칭찬을 위한 오뎅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아마 정청래만큼 핫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하면 그만큼 대중이 당원들이 국민들이 박수 쳐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101회 방송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물러갈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